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CDA, NDA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명확하고 짧게 그리고 실무적으로 도움 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고 NDA, Non-Disclosure Agreement죠. 이게 이제 쌍방으로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일방이 제공하고 일방은 제공받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M&A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 팔려 나가는 쪽이면은 제공하는 쪽과 제공받는 쪽으로 나뉘게 되겠고 공동 개발을 한다. 그러면 쌍방에서 서로 제공하고 제공받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 NDA를 제목으로 하든 CDA를 제목으로 하든 그거는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 중요한 거는 비밀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CDA에 많이 써있던 문구고 아직도 뭐 그냥 그런 관용 문구를 그 계약서 템플릿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문구는 어, 비밀이라고 도장 찍혀 있으면 비밀이다. 그 옛날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제 대외비라는 도장을 찍어두기도 하고 confidential 이렇게 도장을 찍어두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비밀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고 변호사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공받는 쪽이에요, 비밀을. 그러면 나는 이거 오케이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제공하는 쪽이야, 비밀을.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유는 비밀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내가 제공하는 비밀을 최대한 다 보호받고 싶잖아요. 비밀로. 상대방이 내가 얘기한 거 어디 가서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 싫잖아요. 게다가 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회사가. 그걸로 미래 가치를 지금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어디 가서 얘기해버리면은, 그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대기업이 그거 자본도 있고, 인력도 있고, 다 그 인프라가 있으니까, 갖다가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는 최대한 보호받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정말 조심해서 비밀이라고 도장 찍힌 것만 비밀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넓게 잡으셔야 됩니다. 비밀이라는 정의를. 그래서 저는 가능한 만약에 제가 이제 원천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 대리를 많이 하니까 비밀을 넓게 잡아요. 그 내가 제공하는 건 다 비밀이다라는 문구를 저는 일단은 던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이제 주고받을 건데 그거는 다 비밀 유지 계약에서 비밀로 보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한다. 예외적으로 내가 이제 공개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랑 상의한다. 이런 식의 흐름을 갖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을 주고받는 기간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M&A 같은 거 할 때 언제까지 비밀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이제 특정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을 하거든요. 아니면 실사를 사실은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도 하고 매도인도 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러니까 한쪽에서 요구할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러이런 대화를 할 거니까 그때 오고 가는 건 다 비밀로 하자.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 기간, 비밀을 제공하는 기간을 특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비밀로 유지하는 기간을 특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비밀로서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은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혹은 10년 동안은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싶겠죠.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받는 쪽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비밀을 유지해야 돼. 그 정도 기간이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이게 비밀이었던 정보가 비밀이 아닌 정보가 다 돼버리고 나만 너무 부담을 갖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되게 돼요. 그걸 일단 아시고 협상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계약서의 어떤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비밀이었지만 중간에 나랑 상관없는 이유로 비밀이 아니게 되면 나는 의무가 없는 거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는 거야. 이런 문구는 들어가게 되지만 당연히 들어가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손해가
막대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책임이 막대하게 될 테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비밀을 주는 사람의 이해관계와 받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보호해야 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조항이 지금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자, 그래서 비밀을 제공하는 그 입장에서는 넓게 잡아달라고, 오래오래 잡아달라고 하는 게 맞고, 받는 입장에서는 좁게 잡는 게 맞겠죠. 뭐 간혹 야, 뭐 몇 천억짜리 M&A도 비밀 오래 이렇게 유지 안 하는데 니네가 뭔데 이렇게 비밀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비밀을 오래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업과 상사 채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돈에 비례해서 우리가 법리적 사고도 하는 게 맞지만, 비밀유지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얘기하고 논의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M&A는 사실 짧게 유지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M&A 끝나고 나서는 그 비밀을 꼭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같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금방 그 사회에 이제 그 공유가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원천 기술 중에서 내가 10년 동안이라도 꼭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술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이 볼 때, 그렇지, 우리 회사가 가진 기술은 10년은 내가 비밀로서 유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어떤 공동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공개를 해도 상대방이 중간에 그거를 오픈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 기간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비밀을 주고받는 기간보다도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제 공개할 수 있는지를 특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거는 뭐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문구를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거의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 베리에이션이 되게 넓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요. 그거는 뭐 내가 어쩌겠어요. 그걸 거부하고 그때 증거 갖다가 이제 인멸하고 숨기고 이러면 그거는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응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치만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에서 제3자들끼리 소송을 해요.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정보 공개해달라고 뭐 사실조회 같은 게 왔어요. 그거는 내가 응해도 되고 안 응해도 돼요. 그거는 또 내 싸움도 아니잖아. 다른 애들의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극단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아주 극단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별로 응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응할 필요도 없는데 그 상대방은 응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비밀이 상대방이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가 간의 CDA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하고 싶은데 저쪽 국가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 오픈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항이 그렇게 일반적으로만 써 있으면. 그러니까 잘 테일러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넣는 게, 만약에 국가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그 오픈하라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에게 알린다. 얼마의 시간 안에. 그 문구를 넣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와서 그냥 바로 컴퓨터 들고 가버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고, 정말 거의 없고, 보통 고지가 올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뭐뭐뭐를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비밀유지 계약서로 보호해야 하는 그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비밀유지 계약서의 주인이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immediately, 즉시, 아니면 즉시라는 말이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몇 시간 안에, 그렇게 그 통지를 받은 이후 몇 시간 안에 나한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런 문구를 이제 넣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한다라고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정보인 경우에는 사실 국가기관 이용해서 오픈을 삼성이랑 애플이랑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픈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만 써두면은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항상 강조하는 거 손해배상 조항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만약에 중거법이라고 해볼 때 손해배상 조항은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적극 손해배상의 원칙이거든요. 적극 손해라는 건 이미 일어난 손해. 그래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 손해배상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경우죠. 그때 차가 얼만큼 부서졌는지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죠. 이미 부서진 거.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친 걸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게 이제 다 공식 있잖아요. 이미.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건 이미 벌어진 손해, 즉 적극 손해이니까 그걸 배상해줘라. 이게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원칙이에요. 손해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적극 손해, 소극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건 적극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미래 가치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미래 100억 아니야 100조 정도를 기대했는데 네가 이걸 다 공개해 버려 가지고 저 대기업이 이걸 나 대신 다 만들어 버려 가지고 나는 우리 기업이 망해 버렸어. 이거를 적극 손해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미 벌어진 게 와장창 다 없어졌어. 이런 거를 증명해서 이제 보전을 받는 게 우리나라 법의 중거법의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중거법을 그렇다고 해서 외국법으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거예요. 비밀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한다. 그래도 법정 공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예를 들어 비밀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요만큼을 위반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약정한 만큼을 다 줘야 되냐 아니냐가 또 법정 공방이 있을 텐데 그나마 약정을 해두면 훨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적극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조항을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계약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CDA, NDA 국제계약인 경우 정말 많잖아요. 국제계약인 경우에 그 중거법과 분쟁 조항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CDA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 중에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CDA가 정말 점점 중요하고 옛날처럼 이제 서양의 것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할 것 없이 CDA의 중요성이 정말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 그 데일리 루틴에서 CDA를 체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CDA를 잘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약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CDA 오늘 이제 영상으로 그 개념 정립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념 정립 일단 되셨으면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거 딱 정리하셔가지고 변호사하고 상의하시면 비용 부분도 최대한 절약하실 수 있고 좋은 계약서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